자, 여러분들 틀리신 게요. 조금씩은 다 다르시지만, 자, 어쨌든 제가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채점을 해드리는데, 가능하면 자, 일찍 오신 분들은 조금 빨리 내주시면 빨리빨리 채점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내주시면 돼요. 오면서 여기 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앞에 교재 나쁘게 생겼어. 여기든 자기 이름 좀 써주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깜짝이야. 자기인가요? 몰라요. 내 건가? 자, 여러분들 문제를 채점을 해드렸을 때요. 자,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앞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 풀어서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수한 거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뭐 단순 실수,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그쵸? 자, 그런데 한 번 틀렸는데 또 틀렸어. 자,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을 보실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점하면서 답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얘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더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거나 내가 실수를 하는 구간과 잘 모르는 구간을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공부를 할 때 무식하게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에만 10번 봐요. 그죠? 자, 근데 뒤는 다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볼 수도 없어. 시간이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내가 맞은 거 여기 아는데요. 그쵸? 자, 틀렸는데 한 번에 다시 맞췄어. 실수구나. 나 도대체 여길 뭘 잘못 읽어서 이랬을까?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 틀린 구간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럼 이 많은 애들 중에 거기 구간이 뭐더라? 이렇게 해서 요것만 발췌해서 보시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요. 공부도요. 약간 가성비를 왜냐면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똑같은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물론 엄마들은 맨날 얘기하지. 네가 뭐 버리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뭐 얼마든지 뭐 무슨 공부도 할 수 있고 무슨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버리는 시간 잘 활용해서 쉬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공부도 좀 그치? 효율성 있게 해야 지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매일 하루 24시간에 자,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똥 싸는 시간 빼고 다 공부만 한다. 미친 거야, 그거는. 그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금 효율 있게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하신 내용 중에 자, 몇 가지 서술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먼저 갈게요.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하고 저 같이 푸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 오신 거에 자, 서술형은요. 뜻이 맞는다고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단어.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채점할 때 선생님은요. 다 읽어보고 이게 뜻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들어가면 점수를 주고 안 들어가면 점수를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저만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친구랑 나랑 답을 똑같이 썼는데 얘는 점수를 줬고 나는 안 줬대.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러면 보면 뭐냐면 단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키워드 단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도 정확한 아이템을 집어 넣어야 띠깅 하면서 점수 올라가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19번 한번 볼게요. 자, 지구계의 정의를 다음 단어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단어만 잘 들어가고 앞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것만 잘 되면 맞는 거예요. 자, 지구계가 뭐예요? 자, 지구계 그러면 주어는 뭐야? 지구계는 그쵸? 자, 무엇을 해야 돼? 영양 구성 요소 그럼 뭐예요? 지구를 구성하며 그죠?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뭐이다?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아니면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다. 이러셔도 괜찮아요. 이건 단어만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구계 구성하는 요소 5가지.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어. 5개야. 자, 딛고 있는 땅, 지권, 그쵸? 자, 그 다음에 숨쉬는 기권, 그쵸? 자, 벌컥벌컥 수권, 그죠? 자, 뭐 살아있어, 생물권.
자, 마지막이 뭐예요? 얘 톡서다 그랬죠? 외권. 그쵸? 자, 그래서 요 5가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자, 이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거는 외웠다. 그쵸? 두들겨보기. 그쵸? 지진파까지만 쓰면 살짝 부족. 분석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까닭은 뭐예요? 까닭은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단어가 들어갈게요. 그쵸? 자, 지진파는 뭐가 달라진다? 물질의 종류, 아니 상태죠. 상태에 따라 자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게 제 상태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요.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이 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자, 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전달 속도,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ABCD의 이름. 자, 가장 겉껍데기 A는 뭐야? 지각. 그쵸? 자, B는 제일 많은 부피 차지하는 거. 멘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외핵. 그쵸? 자, D는 내핵. 그쵸? 자, C와 D의 구성 물질과 상태를 비교해라. 자, C, D는요. 둘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그렇죠. 근데 생각이 안 나. 만약에 그죠? 선생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금속 이래도 돼요. 주로 이거 원소기호인데요. 미안해요. 철과 니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금속이요. 이렇게 해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금속 그건 상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 거 중요하게 자. 상태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무슨 말, 이거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인 거죠. 그쵸? 자, 구성 물질이 뭐야? 그러면, 야, 돌로 돼 있어? 아니면 금속으로 돼 있어?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각과 멘틀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은 주로 금속이에요. 그쵸? 그럼 상태는 뭐냐? C는 액체 상태, 그쵸? 상태 쓸 때는 있어요. 액체 상태. D는 고체 상태.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12페이지를 자, 채점을 제가 안 해드려서 자, 여기도 자 같이 보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자, 직권은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 층으로 되어 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직권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층. 자, 직권이면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제일 얇은 건 누구야? 그럼 뭐라 하실 거야? 지각. 그렇죠.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은요, 멘틀. 그렇지. 자, 직권에서 3번. 직권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누구예요? 멘틀. 그렇죠. 자, 그러면 1-1 가겠습니다. 자, 직권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5야, X야? 5. 그렇죠.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게 외핵이다. 아까 했어, X. 멘틀 너무 많이 했어. 자,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멘틀이다. 5. 그렇죠. 자, 모형을 이용해서 각 층의 두께를 비교할 수 있다. 5. 그렇죠. 자, 모형을 이용해서 각 층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상태라는 건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고체는 다 돼. 그런데 액체 넣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상태라는 말 하나 배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상이라는 거, 상태라는 거 배운 적 있나요? 배워요?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과가 개편돼서 없나 봐. 근데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그 상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고 저학년에서 그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물질의 상을 가르쳐야 돼요.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근데 이게 어린애들한테 상태라는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그죠?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나도 약간 그걸 어떻게 가르쳐 애들한테? 근데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야. 자, 봐봐. 고체를 갖고 와. 만져봐. 딱딱하지. 그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지? 흐르진 않아. 액체는 물 보여주겠죠. 흐르는 거야. 그리고 모양이 변해.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지? 자, 애들이 다 알겠다고 했대. 너네 알아? 무슨 상, 고체상. 무슨 했어. 근데 그때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때는
거를 이제 시험을 봐요. 지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1번. 다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자, 여기에 물을 한 컵 이렇게 탁 여기 보여주세요. 자,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죠? 자, 친구가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저 쓰러졌어요.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정리된 상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걔 100점이야. 그죠? 너무 잘 정리된 상태.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너무 귀엽다 그랬는데 저희 조카도 사실 지금 저희 조카는 이미 성인이 됐고 이제 석사과정 있는 연구원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말도 잘 못할 때 한 3살, 4살 이럴 때 애가 완전 벌레 매니아야. 나로선 벌레, 개로선 곤충. 맨날 애가 밥만 먹으면 나가서 안 들어와. 그래서 뭐하나 이렇게 보면 아파트 하단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 뭐해? 그랬더니 걔가 이제 대구에 사는 애야. 저거 봐요. 그래서 뭔데? 나 안 보여.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가리키는 거 벌레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벌레네? 벌레 아니라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얘가 뭔데? 그랬더니 얘는 쥐며느리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저기도 쥐며느리 있다. 아니에요. 그건 쥐며느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뭔데? 그건 공벌레. 내가 보기 똑같이 벌레야. 그지? 근데 뭐가 달라 자꾸. 그래서 야, 너 이거 얘가 쥐며느리고 공벌레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고모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야. 갔더니 진짜 이만한 곤충 도감을 되게 큰 걸 열어. 그러더니 아까 본 그 벌레를 보여주는 거지. 얘는 쥐며느리고요. 얘는 공벌레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뭐가 다른지 잘 뭐가 다른 건데 이제 얘는 뭐 설명을 해요. 정말 나는 우리 조카가 파브로가 되겠구나. 진짜 똑똑하다. 왜냐면 말도 잘 못하는 게 이만한 곤충 도감을 거의 외운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벌레들을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아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얘가 진짜 대단한 애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잘 공부를 시키면 된다. 그때도 저는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그래요 공부 좀 하려나 이래서 엄청 기대했어요. 어느 날 제가 수업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전화가 갑자기 아가씨 또 겁나 차갑게 그랬더니 나 진짜 아가씨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좀 기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 진짜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보낼게 사진. 그랬더니 보냈지. 그때 이제 곤충을 배운 거야. 얘 전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정상인 거야. 그죠? 자, 근데 개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자, 여러분들 개미가 뭘로 나눠져요? 머리 가슴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아닌 거잖아. 그치? 우리의 파브로가 이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 실제로 이렇게 썼어. 순간 보자마자 천재인데? 그치 않아? 역시 파브로야. 그치? 개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살 수 있겠냐고. 죽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말 천재다. 이제 감동이 되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다음을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앞에는 1번, 2번, 3번 여기는 A, B, C 이렇게 되면 여기 닭의 머리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의 머리 자, 고양이 머리 그런 다음에 다리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러분들 연결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관련 있는 것을 연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 옆에다가 요거 조거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언니 얘 좀 바꿔봐. 그랬더니 아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왜? 개미는 나는 그치 죽어. 그건 네 말이 맞아. 자, 2번은 도대체 넌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여기 닭머리가 있잖아요.
요거가 닭다리예요. 이거 요거라고 썼고, 이거는 저거라고 썼고, 다 이건 그거 이랬는데, 자꾸 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잘 빵 좀 줬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잘하라고 화를 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몇 살이 돼서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냐? 자, 일단 초등학교 때 일해도 돼. 왜? 창의적이잖아. 그죠? 안 배웠으니까. 그지? 자,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물질의 상태를 얘기해봐. 그래도 잘 정리된 상태 이루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다 까먹고 죽는다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자, 12페이지 2번. 자, 지구에서 ABCD에 해당하는 거 A는 지각, 2번 A 지각, B는 멘틀, C 외핵, D는 내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번의 별표 좀 쳐주실까요? 자, 요거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였는데, 자, 지구 반지름이 32cm일 때, 자, 모형의 반지름이 32cm짜리래요. 일 때, 자, C층의 두께를 비례식으로 쓰고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모형은 여기 반지름이 32cm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제 지구 내부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실제는 얼마예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래요. 자, 그 다음에 C층의 실제 두께. 자, C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0km인가 봐.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비례식을 써라. 자, 비례식이라는 것은요, 되게 단순해요. 자,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실제의 길이와 모형의 길이를 비례식을 세운다. 그러면, 자, 실제의 전체 반지름이 얼마야? 6,400km죠. 그치? 대 모형의, 자, 이거 뭐였어요? 반지름한 거야. 그러면 실제 반지름과 모형 반지름을 이거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32cm예요. 그쵸? 자, 이거가 반지름의 비율이야.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C층의 얘 길이를 몇 cm로 해야 되냐? 이걸 정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정하고 싶은 걸 x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요 앞에가 실제 길이였어요. 그죠? 요 실제 반지름, 모형의 반지름 한 것처럼 C층의 실제 길이 얼마야? 2200km. 네. 자, 내가 원하는 거. C층의 모형 길이는 얼마야? 몰라. x. 그쵸? 자, 그래서 실제 모형 이렇게 나타내주면 비례식 푸는 법은 아시죠? 바깥 것끼리 곱하고 안쪽 것끼리 곱해서 같아요. 그러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6,400 곱하기 x는 2,200 곱하기 32와 같다. 그럼 x 값은 어떻게 해요? 이항 6,400 분의 2,200 곱하기 32. 자, 100 없어지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면 몇 cm? 11cm가 되는구나 쓰시면 돼요. 자, 요거를 써놓으세요. 실제 길이 대 모형 길이. 선생님, 난 모형부터 하고 싶은데 괜찮아. 순서 잘 지키시면 돼요. 만약에 난 모형 길이 실제 길이를 한다. 32 대 6,400. 그렇죠? 대신에 여기도 x 대 2,200.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나 질문 있다. 자, 이거 해주세요. 아는 거 있어요? 자, 여보세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 18번까지 중에 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내지는 답 좀 불러봐. 이런 거. 자, 몰라? 자, 제채점은요. 제가 쉬는 시간 또 해드릴게요. 제채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돼요. 17쪽에 4번 채점인데 17쪽에 4번은 네, 이거 하려고 하고 하려고 아무도 채점 안 해놨어요. 자, 맞으신 분들만 제가 채점해놨거든요. 자, 17페이지 갈게요. 자, 표는요. 지표로부터 직권의 각 층까지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200km를 1cm로 축소할 때 A층과 B층의 두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애들의 비율을 얘기할 때, 자, 실제 길이와 모형의 길이다. 여기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뭘 하고 싶대? 실제 길이가 200km일 때, 자, 모형의 길이를 몇 cm로 하고 싶대? 1cm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A층의 두께. 자, A층 어딨니? 지각이네. 그쵸? 지각은 35km야. 맞지? 실제 길이가. 실제 대 모형할 거야. 자, 우리가 실제 2000km짜리를 모형으로 1cm를 만들 건데 지각의 실제는 35km. 자, 그러면 A층의 모형 길이는 얼마야?를 A로 봤어요. 자, 그러면 200A는 35 곱하기 1이니까 자, A 값은 얼마? 200분의 35 하시면 돼요. 자, 0.18cm가 나오나 봐요. 그치? 자, 두 번째 B층도 가겠습니다. 자, B층은 멘틀이야. 똑같이 200km를 1cm를 만들 건데 자, B의 실제 두께는 얼마예요? 자, 2900에서 35 뺀 나머지죠. 2865 km 대 B의 길이.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B 값은 자, 어찌 돼요? 200분의 2865. 자, 그러면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14.33cm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게 잘 찍히고 있나를 확인을 해야죠. 잘 되고 있어요. 저번에 촬영을 했는데 끊어졌어요. 3분 만에. 완전 급전을. 네. 근데 저거 왜 찍는 거야? 이거야? 근사감. 아, 저거야? 결석하는 생각 때문에. 자, 결석하시면 여기 내용을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찍어서 제가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리고 저걸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제가 체크하고 몰수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사실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집에서 이걸 또 보고 있는 게 그죠? 쉽지 않아. 여기 와서 들어야 웃기잖아요. 아까 죽는다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다 하셨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22페이지는요 암석이었어요. 그쵸? 자, 제일 첫 번째 단은 지각, 땅덩어리 전체를 얘기한다면 암석은 땅덩어리를 구성하는 돌멩이였습니다. 자, 돌멩이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 자, 뭐 화성암, 그쵸?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자, 이거 나눈 기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생성 과정이었어요. 그죠? 화산에 의해서 생기냐? 아니면 쌓여서 생긴 거냐? 아니면 변성되어 생긴 거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고요. 다시 또, 자, 화산암은 냉각 속도에 따라서 자, 얘가 커져가지고 지표에 나와서 빠르게 식느냐? 아니면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얘가 조금씩 굳어지느냐. 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빠르게 식는 화산 폭발을 해서 지표에 와서 식는 애가 화산암. 그쵸?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굳어지는 얘가 심성암. 그렇죠? 자, 그리고 퇴적암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었어요. 퇴적암에만 나타나는 긴 줄무늬 뭐였었죠? 이름이 층리.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퇴적암에 동물이 죽었어. 자, 거기에 찍혔어. 그러면 이게 뭐라 불러요? 화석. 그렇죠? 자, 그래서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게 층리랑 화석 두 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변성암에서는 그리고 퇴적암의 이름은 지금은 아직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자갈이 쌓이면 여감,
그죠?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면 사음, 그 다음 뭐 진흙이 쌓이면 쉐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변성암. 원래 있었던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것. 그쵸? 자, 근데 열에 의해서 녹는 애들은요, 녹았다가 다시 굳으니까 알갱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재결정이라서 단단해지고 커져요. 자, 녹았다 다시 열린 아이스크림 얘기했어요. 그죠? 딱딱해, 그지?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사암이 열을 받으면 규암이 되는데요. 훨씬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석회암이 열을 받으면 베리암이 되는데 걔도 단단해집니다. 그죠? 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걔들은요, 녹았다가 다시 굳는 거기 때문에 염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압력 변성을 받는 애, 우리 기억나요? 이 암석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었어. 근데 위아래로 찍 눌리면 어떻게 돼요? 불연속적인 줄무늬가 생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편리라고 부르고요. 압력에 의한 변성하면서 생기는 독특한 줄무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22페이지 갈게요. 어디? 21쪽 제가 채점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21쪽 갈게요. 자, 퇴적암의 생성 순서를,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는 풍화작용. 그쵸? 깎아야 돼. 그치? 자, 근데 여기 없어. 그쵸? 풍화 침식작용이 먼저 일어나. 알갱이가 작아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 운반을 해야죠. 그쵸? 자, 오케이. 라가 제일 먼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퇴적. 그죠? 이거는 큰 바다나 아니면 호수를 만났을 때 유속이 느려지면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져짐, 꾹꾹 누름.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끈적끈적한 거와 옮겨 붙어야지 얘가 암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마입니다. 마. 자, 그 다음에 7번 퇴적암에 대한 설명은 OX입니다. 1번 퇴적암에는 화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스죠? 그죠? 자, 뭐 식물이나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화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나타날 수 있다. 예스. 자, 그 다음에 여감삼 쉐일은 퇴적물 크기가 다르다. 자, 잠시만요. 자, 이런. 자, 이거 여감은요, 자갈이 굳어진 거, 사암은 모래가 굳어진 거. 그죠? 쉐일은 진흙. 그 걔네 알갱이 크기 다른 거 맞아요?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퇴적물 크기가 작을수록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퇴적된다. 얘들아, 퇴적물은요, 자, 원래 어떻게 가라앉아요?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죠? 그러면 물이 가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누구일 거예요? 자갈부터. 그쵸? 제일 가까운 곳은 자갈이 먼저. 그 다음에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건 가벼운 애겠죠. 그쵸? 그러니까 퇴적물 크기가 작으면 해안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서 퇴적되는 겁니다. 자, 7번에 3번은 별표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X입니다. 자, 8번은요. 옆에 보시면서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화석이 될 수 있는 암석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퇴적암이어야 돼.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화강암이야. 그냥 생각해도 화면 화산이야. 그쵸? 얘는 안 되고. 자, 삼 동그라미. 그쵸? 현무암. 얘 신성암이었거든요. 자, 화성암이니까 안 되고. 쉐일. 오케이. 그 다음 유문암. 얘도 화성암. 그 다음에 석회암. 얘 퇴적암. 예스. 니은, 리을, 비읍이에요. 자, 2번 산호 조개 껍데기가 물에 녹은 석회물질로 이루어진 퇴적암. 자, 조개 껍데기 석회암입니다. 그렇죠? 자, 비읍이고요. 자, 퇴적암과 변성암에 나타나는 특징. 자, 퇴적암은 누구? 니은 디귿이에요. 자, 각각이에요. 각각이라 그러면 퇴적암 따로, 변성암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퇴적암은 니은 디귿이고요. 변성암은 기역과 리을. 큰 광물 결정. 이게 뭐야? 녹았다가 다시 붙는 바람에 딱딱하고 커졌어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0번
원래 암석과 변성암을 짝지은 것. 자, 옆에 컨닝하시면서 푸셔도 돼요, 이거는. 자, 사암이 대리암 된다. X예요.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도 X네. 그쵸? 자, 그 다음, 쉐일은요. 자, 옆에 보자. 쉐일은. 자, 압력 변성을 받으면 편암 또는 편마암. 그죠? 괜찮네. 그쵸? 자, 그 다음, 화강암은요. 변성받으면 편마암이었어요. 규암은 아니구나. 규암은, 저기예요. 그죠? 퇴적암에서 열받은 겁니다. 자, 11번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가를 봐봐. 자, 퇴적물이요. 옆에 오른쪽에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가가 된대. 그런 거야. 다져지고 굳어지는 암석. 퇴적암. 이겠죠? 자, 나로 가려면 싸그리 열과 압력을 받으면 나로 화살표가 가요. 그럼 뭐야? 열압력 받은 암석을 뭐라 불러요? 변성암.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다를 보세요. 다는요. 마그마가 식어서 다가 된대요. 그쵸? 화성암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22페이지에 암석의 분류가 있는데, 자, 암석은 뭐 뻔하죠. 자, 지금 뭐뭐 갖다 놨냐? 화강암, 현무암, 여감, 사암, 편마암, 대리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화산에 의한 거가 화성암. 그럼 누구누구? 화강암, 현무암이 화성암이고요. 여감, 사암, 얘네들은 퇴적암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편마암, 대리암, 얘네들은 변성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화강암과 현무암은 또 뭐가 달라요? 그러면 냉각 속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색깔도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다르다. 이렇게 조금씩 뭐 이거를 세 묶음으로 나눠봐. 그러면 생산 과정을 통해서 나누는 거고. 그 다음 화강암과 현무암은 왜 달라? 그럼 빨리 식었어? 천천히 식었어?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쵸? 카테고리를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리를부터 안 했다. 자, 저 정리 위에 기억부터 갈게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든 암석 기억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화성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갈모래 지능과 같이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퇴적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다. 변성암. 너무 잘하는데? 자, 그러면 1-1. 자, OX 문제예요. 빠르게 갑시다. 자, 화강암에서는 줄무늬가 관찰이 된다. 줄무늬는 층리 아닌 편리인데, 그죠? 화강암은 해당사항 없음, 그죠? 여감은요, 자갈, 모래 등의 크고 작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거가 선생님 자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자갈만 딱 내려앉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갈하고 일부 모래, 일부 진흙도 같이 섞입니다. 그래서 뒤섞여 있다. 예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편마암은 묽은 염산과 반응한다. 자, 이건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없어요. 자, 묽은 염산 줄 쳐볼까요? 자, 산성 물질인데요. 산성 물질과 반응하는 게 두 놈이 있습니다. 석회암하고요. 대리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환경오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지금은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산성비가 되게 큰 피해를 준다. 막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성비가 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은 비 맞는다고 대머리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별로 근거가 미약한데 자, 확실한 거는 있었어요. 산성비가 석회암이나 대리암을 녹이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요거가 자,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대리석 조각. 이탈리아의 다비드상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미술품. 자, 그런 것들이 산성비가 오면 녹아내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리석으로 된 조각들은 만약에 밖에 야외에 있잖아요. 그럼 산성비가 오면 얼굴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달걀 귀신이 되는 거지. 나중에 눈코입이 없어져. 그지? 자, 좀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에는 사실 뭐 산소리가 안 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산소리가 오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오염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이거는 뭐 그래도 그중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뜨긴 하는데 자 좋을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묽은 염산과 반응하냐? X예요. 대리암이나 석회암이 반응하는 거고요. 자 4번 퇴적물 크기로 퇴적암 구분한다. 5죠. 그치? 자 그 다음 화성암을 이루는 결정의 크기가 모두 같냐? 화성암은요 화산에 의해 생기는 거. 근데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었잖아요. 빠르게 식는 거는 결정이 작았었고 심성암 천천히 볶는 것은 어떻게 코팅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 결정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X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변성암에서는요 줄무늬나 큰 결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죠? 자, 줄무늬는 압력에 의한 거, 큰 결정은 열에 의한 거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5, X5, X5가 답입니다. 그죠? 자, 불편하시면 옆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A, B, C로 분류한 기준. 자, 아까 했어요. A는요, 화강암 현무암, 화성암이구나. 그쵸? B는 삼석회암, 퇴적암이구나. 그쵸? 그 결국 얘네들은 뭐야? 생성과정. 암석의 생성과정. 자, 그 다음 3번 B 집단과 C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징. B는 뭐예요? 퇴적암. 뭐 딴 거 없어.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해라. 전부 다 제일 중요한 측리, 화성. 그쵸? 자, C는요 변성암이에요. 그럼 얘의 특징 뭐야? 염리. 그 다음 큰 결정.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거는 다시 굳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이 뭐야? 그러면 큰 결정. 알갱이가 커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자, 가와 나에 알맞은 일은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화강암, 편마암, 대리암, 여감. 구분 가능한가요? 앞에 찾으셔도 되는데 화강암은 화성암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편마암은 변성암 중에서도 압력 변성을 받은 약간 크레이프 케이크? 저희 딸한테 이걸 가르쳤더니 염리가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크레이프 케이크. 지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한다고. 그죠? 자,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암은 변성암인데 열 변성 받은 거라 염리는 없어요. 그죠? 자, 여감은요. 자갈이 굳어서 생긴 퇴적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검고 흰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가? 크레이프 케이크니? 인 거죠. 그죠? 자, 그럼 가의 yes 한 애는 뭐예요? 쓰시면 되죠. 편마암. 자, 그러면 편마암 빼고 나머지 화강암, 대리암, 여감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아니오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가? 자, 산성비에 녹아내리는 거 누구였더라? 대리암. 그쵸? yes 단 나가 대리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온 A는 화강암과 여감 두 놈이 있어요. 자, 그런데 A의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먼저 할게요. 아까 이미 찾아놓은 거. 자, 가는 편마암이고요. 나는 대리암이니까 2번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5번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자, 이거가 화강암, 여감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여야 돼요. 그러니까 화강암과 여감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걸 물어봐야 돼. 자, 1번 암석의 색이 밝은가? 이거 어렵다. 그죠? 선생님, 그러면 화강암은 밝은데 여감은 밝아요? 어두워요? 그러면 얘들아 자갈이 무슨 색이야? 여러분들 흔히 보는 자갈은 회색 내지는 하얀색, 검은색 자갈 본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봐봐. 자갈 색깔이 고를러요? 아니면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감은 밝은 색이야, 어두운 색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구분 안 되는데? 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암석 표면에 구멍이 있는가? 야, 암석 표면에 구멍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누구? 걔밖에 없는데요. 화강암
물과 여감 둘 다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구별이 안 돼. 그 다음 3번. 암석이 한 종류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요거요. 여감은 모래, 자갈, 진흙이 섞여 있는 건 맞아. 그런데 화강암 한 종류야? 아니, 걔 점박이잖아. 그죠? 이거 한 종류라고 보기는 약간. 그죠? 자, 그 다음. 암석이 자갈, 모래와 같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감은 예스예요. 그쵸? 화강암은요? 노, 걔는 마그마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yes or no가 되죠. 그죠? 그게 이건 구별이 돼요. 4번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는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큰가? 물어봤어요. 화강암은요, 심성암이었어요. 알갱이 커요. 그죠? 여감, 자갈, 그죠? 걔도 커요. 그죠? 둘 다 예스예요. 이 경우는.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예스여서 얘는 안 돼요. 되는 거야.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알갱이 큰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분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살짝 지나서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화장실 다녀오셔서 뒤에 부분 또 갑시다. 자,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혹시 재채점 필요하신 분? 그러면 다음 부분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재채점 받으신 분들은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5페이지서부터요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1번에서부터 총 23번까지 자, 번호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자, 번호 여기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몇 번 풀어볼까요? 없어요? 틀린 거 없잖아. 자, 9번 문항 좀 잠깐 볼까요? 9번. 자, 그림은요. 화성암의 생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테아르산을 녹인 후 결정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뭘 했냐면 알코올 램프요. 스테아르산이라는 애를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서 녹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물중탕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접 가열을 하면 너무 빠르게 녹아서 이제 타버리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불로 물을 가열한 다음에 그 따뜻해진 물이 스테아르산을 천천히 녹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더운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가 가고요. 얼음물에다가 넣었을 때가 나래요. 불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 스테아르산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얼음물에다 넣으면 빠르게 냉각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암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자, 더운 물에다 집어넣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식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심성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구나. 자, 이런 실험은 이제 이 실험이 무엇을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실험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24번부터 자, 소수형 채점입니다. 자, 화성암의 생성 장소에 따라 결정 크기가 다른 까닭을 단어를 포함해라. 그러면 자, 화성암은 생성 장소에 따라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다르다라고 쓰시면 되죠. 좀 더 자세히 쓰시려면 풀어서 쓰셔도 돼요.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냉각하여 만들어지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하여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아주 자세하게 잘 써주셔도 되는데 나는 귀찮다. 그러면 생성 장소에 따라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다르다.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5번에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위치라고 했을 때 A와 B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을 뭐라 부르냐. 자, A는 뭐예요? 위로 분출했죠. 그죠? 화산암. 자, B는요. 자, 이거 지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심성암. 그죠? 자, 광물의 결정 크기는 어떻게 돼요? 화산암은 결정 크기가 작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심성암은 결정 크기가 크다. 그죠? 요건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자, 26번 퇴적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뭐예요? 층리, 화석. 자, 27번. 자, 화강암이요. 압력을 받아서 이런 식의 줄무늬가 생기는 거. 크레이프 케이크죠. 그쵸? 자, 이거 뭐예요? 옆니. 그쵸? 자, 이번에 별표. 자, 그럼 줄무늬는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냐? 자, 지금 보세요. 얘가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면, 좌우에서 가해지면 불순물이 위아래로 납작해지죠?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압력을 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 불순물이 좌우로 납작해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압력의 수직 방향. 자, 그러면 28번의 암석의 순환입니다. A, B, C, D 중에서 풍화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과 암석이 높은 열과압력을 받는 과정. 자, 풍화침식 작용은 어디예요? 퇴적암 되기 전이죠. 그쵸? D가 돼주겠고요. 그죠? 화성암이 퇴적물이 될 때, 선생님 E는 아니야? E는 다져짐. 그죠? 자, 풍화침식 작용은 어쨌든 깎여서 작은 걸로 변화하는 거니까 E보다는 D에 가까워요. D. 자, 그 다음에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는 건 변성함에 의한 거죠. A. 그죠? 자, E의 작용으로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 E는 뭐예요? 다져짐, 굳어짐. 하시면 되겠죠. 다져짐, 굳어짐.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쓰셨죠? 자, 그러면은 자, 실력 단선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질문 없으세요? 사실 이제 암석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한 부분은 없었어요. 차라리 직권 부분은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자, 우리 그 부분을 넘어갔으니까 자, 30페이지에 광물과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게 자, 큰 거에서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기억해요? 자, 우리 지각, 땅을 이루는 게 돌멩이, 암석이에요.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구성물은 암석이었고 자, 암석을 지금 계속 했었어요. 자, 암석을 구성하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광물, 그쵸? 광물을 이루는 게 원소.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광물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암석은요, 자,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었어요. 그쵸? 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광물은 몇 종류가 돼요? 약 1,300여 가지입니다. 겁나 많아요. 자, 그래서 광물의 종류는 사실 너무나 많아서요. 우리가 걔네들을 다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존재하는 광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암광물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조암광물. 주된 광물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각의 구성을 볼게요. 지각의 겉부분이 지구의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한다면 자, 지각을 구성하는 게 암석.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광물이에요. 자, 그런데 광물은요. 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된 광물만을 얘기할 거다. 걔를 조암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조암광물은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누는데 두묶음으로 나눌게요. 조암광물은요. 밝은색 조암광물. 자, 이거 뻔합니다. 자, 여기에 암석도요. 밝은 암석이 있었고 어두운 암석이 있었어요. 그럼 밝은 암석은 왜 밝아요? 그럼 밝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밝은 광물이 누구냐? 석연하고요. 장석이에요. 얘가 밝은색 광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색 광물.
광물은 뭐가 있냐? 거기에 나온 감람석, 갑성석, 피석, 흑운목. 자, 그러면 다시 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석영장석 동그라미 치고 밝은 색, 그쵸? 피석, 갑성석, 흑운목, 감람석 합해서 뭐 어두운 색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조한광물의 부피비는요. 자, 제일 많은 게 누구래요? 장석이 제일 많대요. 자,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광물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광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얘들을 뭐 다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근데 자, 분류 기준 우리가 묶음으로 나누자라는 거에 암석은 생성 과정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알갱이 크기에 따라 또 나누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물은요, 조합 광물 이렇게 뭐 6개 정도 있죠. 자, 요거뿐만 아니라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을 한번 분류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안경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으로 분류하겠다. 내지는 머리카락 길이가 귀미 10cm 이상과 이하로 나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묶음이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자, 몇 가지의 특성으로 한번 얘네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자, 광물의 특성 그러면 고유의 성질이요. 구별이 되는 고유의 성질.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있겠냐? 일단 첫 번째 색깔이 있다. 자, 색깔 지금 요 구별을 한 것처럼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을 거다. 그럼 밝은 색은 왜 밝은 색이야? 아니, 구성물이 밝은 색이겠죠. 여기는 산소나 규소 같은 밝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산소와 규소도 있는데 거기에다 어두운 색 원소인 마그네슘과 철이 포함되면 어두운 색을 띄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석영잔석이 밝은 색이고요. 흑음모, 각성석, 휘석, 감람석 어두운 색. 근데 감람석은 어둡나 싶긴 하죠. 그렇죠? 자, 하지만 석영과 비교하면 상당히 밝은 석영이 워낙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비하면 조금 어두운 색이구나 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조흔색입니다. 자, 조흔색은 뭐냐면 조흔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거기다 주세요. 광물 가루의 색깔이에요. 자, 조흔판이 뭔데? 그러면 초벌구이 도자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사기 그릇 있죠? 그쵸? 그 그릇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요? 진흙을 예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불에 한번 구워요. 그게 초벌구이예요. 그죠? 그러면 진흙을 단단하게 구워놓은 그곳에다가 암석을 긁었을 때 광물이 부서지면서 색깔이 나타나는 걸 조흔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치? 그러면 초벌구이 자기판은 엄청 단단한가요? 그렇지 않아. 꽤 단단한 편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광물보다 얘가 무조건 단단하다. 그진 않아. 그래서 조흔판에 긁었을 때 조흔색이 나타나는 건 사실 초벌구이 자기판인 조흔판보다 강도가 약한 거가 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흔판보다 단단한 애야. 그럼 걔는 어떻게 조흔색을 관찰해요? 그러면 부셔요. 어떻게 부셔? 뭐 사실 돌보다 단단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합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으깨요. 그래서 광물 가루의 색깔을 만든 다음에 관찰하면 그걸 조흔색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광물 가루가 됐을 때의 색깔인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보이는 광물은 긁으면 가루도 노란색 아닌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겉보기 색깔이 다 노란색인 금이랑 황동석이랑 황철. 선생님, 황동석은 노란색이 아닌데? 그러시면 사실 이제 노란색에 가깝긴 한데요. 약간 초록색이 섞인 노란색처럼 보여요. 그리고 황철석은 얼핏 보면 금이랑 거의 구별이 안 갈 만큼 노란색입니다. 실제로 광택을 가진 노란색들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황동석과 금과 황철석이 있다. 그러면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진짜로 금이 누구냐? 자,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을 때는 좋은 판에다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금은 어때? 역시 골드야. 그쵸? 자, 노란색 가루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황동석은요, 녹흑색. 자, 보기에는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루의 색깔은 녹색하고 검은색이 섞여서 훨씬 더 어두운 색깔이 나온다는 거야. 자, 황철석은 무슨 색이 나오는데 급기에는 검은색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황철석이라는 애가요, 바보들의 금이라고 불리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금으로 속아 넘어갈 만큼 훨씬 그 유광 구별 잘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금색으로 보이는데 진짜 금은 아닌 애들 되게 많이 있잖아. 물론 요즘에는 도금이라고 부르는 이제 겉표면만 그 반짝이는 것을 입힌 경우도 있는데 그 표면을 입힐 때에도 진짜 금으로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고 이런 황금석이나 황철석 같은 바보들의 금으로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진짜 금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를 알아보는 방법은 긁어보면 돼요. 이거야. 선생님 좋은 판이 없는데 부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면 되고 겉보기 색이 검은색인 흑운모 자철석, 적철석도요. 긁어보면 흑운모는 되레 흰색이에요. 그런데 자철석이나 적철석은 자는요. 한자로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자, 철은 철인데 보라색을 띠는 철인 거예요. 자, 얘는 긁었을 때 색깔이 검은색이고요. 적철석은 뭐겠니? 붉을 적자야. 그죠? 자, 녹슨 철 중에 시뻘건색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게 적철석이거든요. 걔는 긁었을 때 색깔도 적갈색.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흔색이라고 불린다. 자, 그러면 쌤 이게 그냥 색깔과 조흔색만으로 명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만약에 노랗게 보이는데 얘는 금 아니면 황철석이야 라는 제한된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얘기한 거야. 퀴즈를 냈어. 내가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황철석이다. 그러면 조색을 찍 긁어봤을 때 노란색 나오는 게 금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는데 뭐 수많은 많은 암석들 중에 긁었더니 노란색 나와서 금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다 비교해야 명확한 특성은 나오지만 어쨌든 내가 좀 추려놓고 얘야 구분할 때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흔색이고요. 자, 네 번째는 굳기예요. 자, 굳기는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찌 그어봐. 그러면 이기는 놈은 그대로 있고요. 자, 무른 놈은 어때요? 긁히겠죠. 그쵸? 자, 이게 굳기예요. 누가 더 단단하냐를 나타낸. 그래서 모스라는 사람이 굳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서로 긁어보면 10개의 암석을 가져다가 서로 긁어봤더니 자, 모스 굳기에는 이렇게 실제로 결과물은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뭐 이렇게 결과물을 냈는데 1이 활석이에요. 활석이라는 게 굳기가 제일 약한 거. 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뭐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금 그어놓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오징어 게임 드라마 못 보셨죠? 그거 19금이죠. 옛날에는 땅에다가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이렇게 깽깽이 놀이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필 갖고 나오겠지. 그래서 초크, 그지?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길바닥에 있는데 돌멩이 아무거나 이렇게 찍찍 그으면 마치 초크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만큼 가루가 잘 부서지는 게 있었어요. 걔가 활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석고가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초크죠. 그죠? 그러니까 활석은
이 초크보다도 더 강도가 약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으면 사실은 돌멩이 모양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스러. 그래서 가로로 다 변해버리는. 여기 이제 활석 썼고 방해석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투명하고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선형으로 생긴 광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주로 이제 석회석이나 아니면 대리암의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대리암이나 석회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산성 물질과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했었잖아요. 그 성분이 방해석이에요. 자, 본 적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이걸 외우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단단한 쪽은 긁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쪽은 긁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석, 인회석, 정장석, 장석 중에 이제 이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금강석이 뭐게? 다이아예요. 다이아몬드. 자, 그래서 모스가 사용한 여러 가지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애는 다이아몬드였어요. 우리 다이아가 단단한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스 기회를 통해서 단단할수록 잘 긁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방해석은 거기 얘기해 보시면 방해석은 석영에 긁힌다 그랬어요. 자, 방해석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석영이 여기 있어요. 누가 더 강해요? 얘가 강하잖아. 그럼 얘는 긁어요. 얘는 긁혀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루가 부서지겠죠. 그죠? 자, 그 표현을 긁는다, 긁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물이 염산과 반응하면 거품이 생긴다. 자, 아까 얘기 드렸던 얘가 있죠. 그지? 그러면 선생님 암석 중에서 석회석이 거품 났었는데 그러면 예상 가능한 게 있잖아요. 아, 석회석에는 방해석이라는 알갱이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성입니다. 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독특한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른다. 구별되는 성질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31페이지의 6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는 거 표시해요. 자,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자, 암석은요 대부분 한 종류의 광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아, 광물이 1,300가지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좀 불공평해요. 그죠?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보통은. 자, 그러면 X. 자, 광물은요 종류와 비율에 따라 암석 특징이 달라진다. 자, 구성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어두운 광물로 돼 있다. 어두운 암석인 거고. 그래서 뭐 밝은 광물이나 밝은 암석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구성물의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암석도 성질이 달라진다인 거예요. 자, 4번. 암석을 이루는 광물 중에 가장 희귀한 것이 조합 광물이야? 아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거. 흔히 보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조합 광물이라고 하니까 X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색깔, 염산과의 반응, 자성, 좋은 색 이건 앞에서 다 봤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질량이라는 게 뭐냐면 고유한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 한마디로 여러분 그 체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체중. 그럼 10g이면 석고다. 뭐 이래요? 아니, 그거 아무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하면 다른 애로 변해? 그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질량은 특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자, 조합 광물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네요. 조합 광물은요, 밝은 색을 띠는 장석, 그 다음 뭐예요? 석영, 그쵸? 자, 그다음 어두운 색은 희석, 흑우무, 갑섬석, 감남석.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 장석이다. 그쵸? 자, 그러면 적당한 단어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좋은 색 나타낸 거. 자, 옆에 보면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황동석은 기억에 녹흑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황철석 검은색. 그치? 자, 흑운모 흰색. 자철석 검은색.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혔을 때 방해석이 긁혔다. 그럼 뭐예요? 얘가 약한 거야. 그치? 그럼 누가 붓기가 더 큰 거죠? 석영이 더 크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광물을 보기에서 골라라. 겉보기 색이 검은색이다. 자, 그럼 누구예요? 디귿, 미음, 기읍. 선생님 이거 옆에 보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표를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자, 자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철석 되겠습니다. 자성이라는 말이니까. 그죠? 자, 선생님 여기 있는 자철석은요. 그러면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자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성이 있다는 뜻의 자철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생긴다. 걔는 누굴까요? 방해석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 32페이지에 자, 암석의 풍화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풍화는 앞에 제가 퇴적을 얘기할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애는 아닌데, 자,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봅시다. 자, 암석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성분이 변하는 현상. 자, 그러면은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 이걸 기계적 풍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알갱이만 쪼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적 풍화, 그거는 뭔가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것은요, 물과 얼음. 자, 이게 뭐냐면은 암석에 작은 틈이 있었어. 근데 비가 온 거야. 그리고 물이 고였어. 자, 거기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추워. 막 영하 13도야. 그래서 걔가 언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있잖아요.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왜 우리 그
물병에 물 가득 채워서 얼리면 물병이 빵빵해지던가 아니면 터진다. 그죠? 그것처럼 원래는 틈새만큼 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얼음이 되면서 어때? 팽창하니까 얘가 찍 하고 힘을 받겠죠. 그죠? 이게 갈라지는 이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번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얘가 부피가 줄어들었다가 늘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지. 처음에 청바지 이렇게 낑기는 거 입었는데 숨 못 쉬었는데 그죠? 입었다가 늘렸어. 자 그리고 다시 벗어나서 빨면 다시 줄어들죠. 또 해.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헐거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암석 사이에 물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힘을 줬다 뺐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떨어져요. 그쵸? 자 이것이 이제 알갱이가 작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압력의 감소예요. 땅 속에 있던 암석이요. 자 지표로 드러났을 때. 자 원래는 저 밑바닥에 있던 암석이야. 근데 걔가 위로 선생님 근데 걔가 왜 올라와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나? 이러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땅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근데 얘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땅이 이렇게 평평했었는데 양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땅이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옆에 오는 땅이 얘를 밀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밑에서는 꾹꾹 다져지는 힘을 받았었는데 위에서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깎여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압력의 감소예요. 자, 그다음 식물의 뿌리. 자, 얘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어떤 식물들은요, 뭐 토양이 아니라 암석 사이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 그쵸? 자, 걔들은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 암석 사이에 파고들면서 얘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면서 결국은 나중에 날개가 작게 떨어져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기계적 분화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현상. 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요, 여러분들 그런 석회동굴 가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무슨 견학이나 아니면 체험활동 많이 가잖아요. 엄마가 그런 데 많이 데려가 주지 않나요? 석회동굴 가본 적 있다 하십니까? 석회동굴. 아니, 우리 다들 이제 체험활동, 관찰활동은 저기 VR을 통해서 하나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 가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거야? 자, 석회동굴, 우리나라에도 석회동굴이 많이 있는데요. 지하에 원래는 석회석이 있었던 거야. 빽빽하게. 근데 여기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요. 탄산이라는 약한 산성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아까 석회석은 산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녹아버린다 했죠? 기체가 생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그게 녹으면서 원래는 단단한 암석이었는데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그게 동굴처럼 겁나 커지는 거죠. 이걸 이제 석회동굴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암석이요. 물이랑 섞이면서 원래는 돌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거든. 근데 지하수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로 변화하면서 이게 녹아내려서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이 현상을 화학적 풍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자 암석의 성분하고 만나서 자 얘가 암석이 붉게 변하거나 이것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 여행 좀 다니자. 자, 오색약수터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그 세종대왕이 눈병이 났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을 먹고 씻어서 나았다는 그 설악산에 있는 가본 것 같아. 오 그래요. 자 오색 자 얘들아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시위를 하세요. 엄마 오늘 석회동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나만 못 갔어. 이게 아니라 우리 다 아무도 모르던데 이러면 거봐 그게 컨먼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네. 자 그러면 찾아봐 오색야수터. 저 진짜로 거기 가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빠가 차를 새로 샀어. 너무 기분 좋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나 막 집에 놀고 있는데 아빠 갑자기 들어오더니 야 짐 싸. 지금 여행 가자. 우리 옷도 없이 그냥 입은 옷 그냥 입고 갔어.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아빠 초보운전이었어. 근데 어리니까 그 뭐 무서운지도 몰랐죠. 아빠 이제 가자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눈 비비고 막 이제 눈곱 낀 거 떼고 이제 갔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막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한계령 넘고 막 가는데 그 산에 왜 높은 산에는 구름이 걸려 있잖아요.
되게 멋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쫙 달리는데 터널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그러면은 그 구름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안 보여요. 안개죠. 결국은 구름 사이에 가면 진짜 여러분들 차 타면 앞에 브레이크 등이 빨간 게 보여야 되잖아. 없어 안 보여. 근데 막 산 비탈이라서 엄청 막 꼬불꼬불하고 가팔라. 사실 식은땀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 너무 어리니까 신나는 거. 와 앞에 안 보인다. 드라이아이스 같아. 우리 아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구름 사이니까 되게 푸른 안개가 있잖아요. 걔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물방울이 맺혀요. 구름이 비가 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나름 엄청난 체험학습을 했어. 자, 그래서 신나서 가다가 아빠가 갑자기 여기 오색 약수터야. 그러면서 여기 가서 물 먹어야 돼. 그럼 제가 물통도 없어요. 옷은 안 가져갔는데 물통이 어디 있었을까? 하여튼 물통을 하나 들고 내렸어요. 그러고서 아빠가 여기는 약수야. 세종대왕이 물 고쳤대잖아.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럼 딱 내렸는데 너무 이상. 주위가 다 평지인데요. 흙이 아니라 돌이에요. 근데 돌이 정말 빨간색이에요. 왜 우리 그 녹슨철 있죠? 왜 바닷가에 가면 네. 뭐 이렇게 등대 같은데 옆에 뻘겋게 녹슨 네. 그런 뭐 금속 덩어리들 있잖아요. 네. 돌이 다 그 색이야. 헐. 그래서 헐. 그런데 약수터가 우리 생각에는 이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야 되잖아.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 뽀글뽀글. 근데 그 평지에 오목하게 생긴 부분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옆에 무슨 색? 빨간색. 약간 비호감인데 어쨌든 아빠 먹으라니까. 그 아빠가 막 자꾸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딱 먹었는데 와씨 녹슨 철을 갈아 마시는 느낌이에요. 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요? 약간 피맛도 아닌 것이 막 녹슨 철을 이렇게 믹싱해서 입에 들어간 그런 느낌. 도저히 이걸 삼킬 수가 없는데 아빠 막 기대감에 차가지고 날 쳐다보고 어때 유명한 데에 왔는데 이거 약수 같아. 아씨 아니라 그러면 너무 실망할 것 같고 하고서는 진짜 조금 생겼어요. 근데 아빠가 더 마시. 그래서 순간적인 발휘를 아니 아빠 오늘 엄마 같이 못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귀하고 맛있는 약수를 엄마랑 같이 먹을 거야. 그래서 한 병 채웠어. 근데 그 물병이 정말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렇죠? 시뻘건색으로 변했어. 자, 얘가 누구냐면 광물 안에 정말로 철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요. 산화철, 녹슨 철 성분인 거예요. 그걸 물에 녹여나는 거죠.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드림 되는데요. 별로 권하고 싶은 맛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물약 같은데. 약간 나도 약간은 의심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뭐 그게 뭐 진짜 좋은 건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은요 미네랄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자 이런 이온들은 사실 몸에 흡수되어서 중요한 성분으로 쓰이지만 너무 고농도는 그치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식수로 사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야 좋다더라 그러면 보는. 근데 아빠 자꾸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는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효녀네. 그러고 이제 모든 게 패스. 그래서 자 그 물은 아빠는 마셨어요? 아빠 드셨어요. 근데 아빠도 한 모금 이상 안 드셔고서는 나한테 2번 먹으라 그러길래 그래서 제 물을 떠났는데 그 물을 엄마가 먹었나요? 그러시면 가다 버렸어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뭔가 성분이 변화하는 것도 풍화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 이끼 암석 표면에서는요 자라는 이끼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이기도 한다. 자 이끼가 있는 암석은 만져보면 그 밑바닥도 약간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풍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풍화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암석이 결국은 부서져서 그죠? 가는 알갱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라 불러요? 흙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밑에가 그 얘기예요. 자 토양은요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은 알갱이를 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석의 생성 과정은요. 처음에는 단단한 큰 암석이었겠죠. 그걸 뭐라 불러요? 기반암.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거 게임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저희 아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에 엄마 기반암이 되더라기. 그래서 네가 기반암을 그것도 영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좀 뻗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요. 자, 마인크래프트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에메랄드가 더 강해, 다이아가 더 강해 맨날 물어봐. 이렇게 광물에 관심이 많다니 내 아들이네 막 이랬는데 결국은 마인크래프트였어요. 자, 그래서 제일 다음 건 네더라이트잖아요. 그거 네더라이트 뭔지 모르겠는데 죽어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기반암이에요. 제일 먼저. 자, 그럼 기반암이 풍화작용을 통해서 살짝 깨진 것을 우리가 모질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덩어리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암석 덩어리. 자, 그게 기반암. 두 번째 층 그 위에가 모질물.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더 부서지면 표토라고 부르는 흙 알갱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밑에가 기반암이고요. 이게 부서지면 모질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부서지면 표토거든요. 근데 이 표토가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지면 내리는 비에 의해서 표토 성분 중에서 미세 성분들이 밑으로 싹 스며 내려가요. 왜 그 이제 모래하고 자갈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알갱이 작은 거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토양인 심토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수식으로 보면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인데 만들어진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미세한 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생성 과정은 기반암 이쪽에서 모질물 만들어요. 모질물 이쪽에 져서 표토 만들고 심토 만들고 이게 생성의 과정. 그런데 자, 위치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가 제일 위에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맨 아래 자 3번에 식물이 자랄 수 있고요. 자,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표토입니다. 그렇죠? 심토는 겉부분의 흙에서 녹음 물질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층.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암석 조각과 모래가 섞여 있는 층은 모질물. 그치? 맨 아래 풍화침식 작용을 받지 않은 암석 기반암. 그죠? 되더라. 저희 아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자 33페이지서부터 39페이지까지 자, 풀어오시고요. 앞에 자 오답 체크 안 되신 것도 얘기 다시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대륙이 동작. 자, 우리 땅이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